안녕하세요. 21년도 메가랜드 평가단. 자, 오늘 8회를 볼 차례입니다. 이 8회는 지금 우리가 1회부터 지금 7회까지 전체적으로 지금 봐왔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민총 부분이거든요. 민법 총칙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8회, 7회까지 오면 거의 70문제를 우리가 푼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8회에다가는 민법 총칙의 종합이라고 할까요? 전체 종합을 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민법 총칙만 진도별로 해가지고 7회까지 70문제를 풀었고, 그 다음에 지금 8회 오면서 10문제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80문제가 민법 총칙이에요. 그럼 80문제 중에서 실제 우리 민법 총칙 문제는 10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10문제를 맞히면 돼요. 그럼 제 생각에는 80문제까지 풀고 나면 민법 총칙은 거의 못 맞아도 7, 8문제는 충분히 맞힐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 정도까지 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이 문제 자체가.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에 해설을 하려고 하는 건 이 8회 이 종합입니다. 민법 총칙의 종합이고요. 9회부터는 이제 우리가 물권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물권으로 넘어가게 될 건데요. 똑같아요. 물권법도 전체가 끝나면 종합을 한번 더 볼 겁니다. 그래서 이 민법 총칙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런 문제를 우리가 8회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건데요. 자, 먼저 우리가 1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자, 대리권 수여라고 되어 있잖아요. 분류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민법 전체를 놓고 보면요. 전체를 놓고 보면 분류식이에요. 전체가. 그래서 분류식이 있거든요. 매매계약, 임대차, 교환계약, 대리권 수여 뭐 다 분류식입니다. 취소, 추인, 해제 다 분류식이거든요. 근데 아마 우리 민법에서 가장 유일하게 요식행위가 하나 있다면 우리가 특별법 중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가면 그 재건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에 정족수는 5분의 4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건축을 할 때에 5분의 1은 반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5분의 1 그 소유자에게, 구분 소유자에게 당신 재건축에 참여할 겁니다. 참여할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이걸 최고라고 하는데 그 최고에서만 요식이에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된다. 그것만 유일하게 하나가 요식이 있고요. 나머지는 싹 다 분류식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외울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법률행위는 분류식이다. 이 정도만. 두 번째 요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은 요물계약이다라고 되어 있죠. 저는 요물계약을 제가 현대, 계보 이렇게 외우거든요. 요 현자가 현상광고예요. 현상광고. 요건 대물변제, 대물 변제. 요것은 계약금 계약이다. 계약금 계약. 요건 보증금 계약이거든요. 요것들은 전부 다 요물계약이에요. 그래서 승낙만 있다고 성립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게 입금되거나 물건이 인도가 되거나 뭔가 요하는 거죠. 이게. 자, 교환계약은 쌍무, 유상, 낙성, 분류식인데요. 교환계약만 그런 건 아니에요. 여기에 이제 매매가 들어가도 되고요. 임대차가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매매 임대차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요. 자, 해제라고 되어 있는데 계약 해제, 그냥 해제 상관없거든요. 단독행위고요. 자, 합의 해제라고 하는 건 당연히 계약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은 여러분들 좀 뭐라 그럴까요? 이게 별 표시 정도 해가지고 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다. 요거 하나고요. 우리가 예약이라는 게 있어요. 예약, 매매예약. 이 매매예약도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좀 기억하고 가시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단독행위인 것 하고 물어볼 때 단골 메뉴거든요. 요 둘이는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여라고 되어 있는데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요. 이건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법률행위 목적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그랬어요. 언제까지 확정되면 되는 거죠? 이행기까지죠. 이행기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시적 불능이라고 돼 있잖아요. 원시적 불능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그 목적 자체가 불능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요건 무효가 되고요. 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원무, 그 다음에 계, 그 다음에 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원자가 뭐냐면 원시적 불능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고요. 요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과 담보 책임이 나올 수 있다.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전부 불능일 때, 그 다음에 담보 책임은 일부 불능일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외울 때 여고계담 말고 여고계담이 아니고 원무계담, 원무계담, 원무계담 이렇게 외워놓으면 그래도 한 줄이 팁이 되니까. 세 번째, 계약을 체결한 후, 자,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후발적이네요. 체결한 후 계약이 뭔가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이게 무효다라고 되어 있네요. 무효다 그랬는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이건 유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무효다 요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세 번째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정답이 돼요. 자, 네 번째. 자, 일부가 불능, 일부가 무효. 그러면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전부가 무효. 이렇게 가는 거죠.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 그럽니다. 5번에 강행 규정에 자, 위반이 돼서 무효가 됐습니다. 그럼 당사자가 추인하더라도 그 행위가 유효가 되진 않습니다. 무효행위 추인은 강행법규, 그다음 103조 반사의 질서, 불공정 법률행위는 추인 자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추인이 되지 않는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기본적으로 상식선에 물려 있는 지문들인데요.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지문들입니다. 자, 다음 문제 2번을 한번 봐볼까요? 3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되는 거 우리가 지금 문제가 30회, 31회 계속 나왔던 게 이 반사회적 법률행위거든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해당되는 거 그랬는데요. 일본에 보니까 변호사가 민사소송이에요. 민사소송. 자, 민사소송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을 했다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가 민사사건이 아니라 여기가 형사사건이에요. 그럼 형사사건인데 형사사건에서 뭐가 돼요? 승소 판결을 받은 성공보수를 받기로 했다. 그럼 이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요건 무효가 되겠죠? 요건 103조 위반이니까 요건요 103조 위반이 돼요. 근데 요거 민사사건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요. 그 다음에 비자금 나왔네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요 키워드들이죠. 그 다음에 요것들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해 줄 것을 조건한 대가, 통상에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초과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103조 위반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5번이 반사회 질서 법률행위에서 정답이 되는데요. 이 반사회성 해당이 되는 거 안 되는 건 반드시 숙지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키워드를 가지고 찾아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민사사건, 비자금,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그다음에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 이런 것들 키워드를 찾아내는 게 가장 좋다는 거. 자, 반드시 나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4번 문제를 볼까요? 4번에 불공정 법률행위인데요. 불공정 법률행위는 104조에 관련된 부분이죠. 상당히 좋아합니다. 만약에 10번을 내면 한 7번 정도는 문제가 배정이 되는 거예요. 한 70%, 80%는 나온다고 보시는 문제인데요. 자, 불공정, 그 다음에 틀린 것은, 자,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시기는 계약시, 이게 계약시예요. 계약시를 기준해서 판단한다 보시면 되고요. 이번에 불공정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공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모두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이 중에서 하나만 증명이 되면 돼요. 하나만 증명이 되면 됩니다. 세 번째, 자, 공박은 경제적 공박에 한하지 않으며, 자, 정신적 또는 뭐라고 했어요? 심리적 원인에 의한 공박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불공정 법률행위 요건에 해당하는 증명 책임은 무효를 주장한 사람. 자,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중요한데요. 무효를 주장한다 그럼 누구냐면 피해자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피해자. 아니면
또는 그 매도인으로 시험에 나올 때가 있어요. 감정평가서는 매도인으로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매도인. 이게 전부 다 같은 사람이네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자, 급부와 반대급부의 불균형, 궁박, 정솔, 무경험 중 하나, 이를 알고 이용했다, 요거 하나, 이 세 가지 중에 반드시 요 무효를 주장한 사람, 피해자, 매도인이 모두 입증을 해야 되지, 추정된다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급부와 반대급부의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추정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에 계약이 불공정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자, 무효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자, 그 계약에 관한 부재소 합의는 유효라고 했는데, 부재소라는 의미가 뭐냐면 소송을 하지 말자, 즉 불공정 법률행위에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소송하지 맙시다 하고 정해놓은 거예요. 소송하지 말자고 정해놓은 건데 요건 당연히 무효예요. 그래서 불공정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 틀린 지문인데요. 불공정 법률행위에서는 역시 다 좋은 지문이에요. 미안해요. 제가 문제를 내서 다 좋다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지문 자체가 버릴 게 없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들이니까 꼭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정리해 볼까요? 자, 5번 문제를 정리해 보면요. 5번 문제입니다. 자, 갑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 의사 없이, 자, 증여 의사가 없다. 느낌에 꼭 비진이 같지 않아요? 비진이. 증여 의사 없이 증여를 했네요. 그렇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 주었고, 을은 그 토지를 다시 병이란 사람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다. 자,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요런 식, 여기다 좀 잠깐 해볼게요. 여기다 그림을. 어떤 거냐면 지금 갑은 자기 집이 있었고, 토지네요. 토지를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한테 증여 의사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뭘 했다는 거예요? 증여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내심의 의사와 외부로 표시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잖아요, 지금. 토지가 온 다음에 이 토지를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에게 다시 또 매매가 돼서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병이란 사람이 선인지 악인지 말을 안 했어요. 설문지에서는. 그러면 밑에 지문에다가 선이 악이가 연달아 나올 거라고요. 그걸 잘 구별을 하시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1번에 보니까 지금, 자, 갑의 증여는 비진이 표시에 해당되므로 비진입니다. 갑과 을간의 증여 계약은 무효임이 원칙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비진이 의사표시 원래 107조 있잖아요. 107조 비진이, 원칙은 뭐죠? 원칙은 표시한 대로 유효가 되는 거고요. 예외적으로 상할수, 즉 상이란 건 을이겠죠. 을이 이 사람이 증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가 있었다면 그때 가서 무효가 돼요. 이게 무효가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금 요건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할수란 말이 없고, 그죠? 그냥 비진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다 갖다 놓고 뭘 적용을 해야 돼요? 원칙을 적용해야 돼요. 원칙을. 그러면 갑과 을 간의 증여계약은 무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원칙은 뭐예요? 유효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유효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상할수 조심하고요. 이거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을이 동그라미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선의무과실을 입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을이 아니라 여기는 무효를 주장한 사람이 입증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효를 주장한다라고 했죠? 주장하는 자가 누구겠어요? 갑이겠죠? 갑. 그래서 주장자, 갑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입증하냐 상당히 중요해요. 누가 입증하냐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거니까 꼭 체크하셔야 되는데, 보통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 뭔가를 주장하는 사람 있잖아요.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요. 무효 주장한 사람,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그 요건을 입증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차고에서만 약간 좀 달라요. 차고의 입증 책임에서는 중요 부분은 당연히 취소하고 싶은 사람, 그죠? 효력을 부인한 사람이 입증하지만 차고에서 중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한다. 효력을 유지하는 사람. 거기만 약간 갈려요. 그래서 보통 차고의 입증 책임이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거가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을은 지금 가만히 있어도 선의로 추정을 받거든요. 소유권을 취득한단 말이야.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되겠어요? 무효를 주장하려고 하는 갑이 너 악이다, 너 과실 있다 라는 것을 갑이 입증을 해줘야 무효가 됩니다. 상할수가 돼서. 그래서 여기 을이 아니라 갑으로 바꿔놔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을이 선의무과실인 경우에 선의무과실이네요? 그럼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잖아요. 상할수가 아니니까. 그럼 이 사람이 취득한 걸 요 병입니다. 자, 병이란 사람이 악이네요. 병이 악이다 이더라도 상관없죠. 엄폐물 법칙 있잖아요. 엄폐물 법칙. 그래서 앞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병이란 사람은 선악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선악을 따지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한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옳은 정답이 됩니다. 여기다가 엄폐물 법칙 해도 괜찮아요. 엄폐물 법칙 하나 써놔도 상관없습니다. 자, 4번을 보시면요. 자, 을이 갑의 진위가 아님을 과실로 몰랐다. 과실이 있네요. 그럼 이건 상할수잖아요. 을, 알, 수. 요 수가 뭐예요? 과실이잖아요. 과실. 그죠? 그럼 요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니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거죠. 소유권을 취득한다가 아니라 취득할 수 없다. 바꿔놔야 되죠. 자, 5번에 을이 악인 경우에는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병이 선이네요. 그러면 선의 3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의 3자에게는 비통착사강은 무효 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그래서 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어야 돼요. 선의이면 좋고요. 과실 여부는 따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앞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요 3자가 선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가 아니라 취득한다라고 바꿔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5번 문제는 정답이 3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요 5번에다가 요 비진이라고 여기 비진이 있죠. 비진이라고 써놓고 좀 접근을 하세요. 그러면 사례 문제를 풀 때에 이게 비진이구나. 원칙은 유효, 상할수, 무효 해놓고 풀면 접근하기 훨씬 편해요. 그래서 아마 비진이에서 사례형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형태. 비진은 사례 잘 안 내는데 낸다면 이런 형태가 가장 최적일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봐볼까요? 6번 넘어와 보실까? 자, 6번에 오니까 착오라고 되어 있죠, 이제. 자, 착오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동기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이 됐어요. 원래 동기착오는 원래 취소가 안 되잖아요. 그죠?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됐거나 또는 동기의 착오가 표시가 됐다면 합의까지는 필요 없죠. 표시가 됐다면 그 중요분의 착오가 있고 중과실이 없다면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요 중요분의 착오가 될 수 있어서 나중에 뭐예요?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을 했다. 이게 뭐냐면요. 원래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착오가 의무규정이에요. 그럼 의무규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건요.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취소하지. 배제 특약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별 표시 하나 갖다 놓을까요? 별 표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별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죠. 자, 3번에 자,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보증을 했는데요. 나중에 가압류가 있었나 봐요. 가압류가 있으면 상당히 중요분의 착오죠? 근데 그 가압류가 다시 무효랍니다. 무효래요. 그럼 가압류가 없다고 믿고 시작을 했고, 근데 나중에 가압류가 있더라? 근데 가압류 등기가 무효더라. 그럼 쌤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경제적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착오란 말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 돼요. 왜? 가압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보증을 했는데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근데 가압류 등기가 무효더라. 그럼 결국은 쌤이잖아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정답이 됩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요. 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취소가 돼야 안 돼요. 예, 취소가 안 된다. 예,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나오는 판례 중에 하나니까 체크를 할 필요가 있네요. 네 번째, 대리인에 의한 법률 행위를 착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해서 기준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죠? 대리인이 기준이다. 다만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었죠. 하나가 불공정해서 궁박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본인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법률 행위는 당연히 본인이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나머지는 대리인이 기준입니다. 5번에 표의자의 그 중과실 유무는 법률 행위를 유지하려는 상대방, 예, 오케이. 그래서 중과실 여부는요,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중과실 여부는 누가 요거 상대방이 입증하고, 그 다음에 중요 부분 있잖아요. 요 중요 부분에 착오다라고 하는 것은 취소하려는 자, 효력을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건 좀 중요합니다. 요건요. 착오에서 입증 책임은 상당히 중요해요. 꼭 숙지를 하고 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6번에서는 1번 같은 건 지문, 그 다음에 2번 지문 같은 거, 5번 지문, 이런 지문들은 상당히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자, 7번 문제를 봐볼까요? 7번 이렇게요. 자, 뭐가 되어 있냐면 갑의 대리인 을이 되어 있네요. 그러면 본인이 누구예요? 갑. 대리인이 누구예요? 을. 병과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1번에 자, 병이 을을 강박을 했네요. 을을 대리인을 강박했어요. 그럼 갑은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대리 행위에 하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자. 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에요? 대리행위 하자는 누가 기준이다?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대리인이 기준이다. 이번에 을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자, 대리인이 사기를 당하지 않는 한 갑은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갑이 본인이죠, 본인.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 할지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합니다. 옳은 정답이죠. 본인이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 돼요. 대리행위 기준은 대리인이 기준이기 때문에. 세 번째, 자, 을이 대리인이죠. 병에게 사기를 행했네. 요건 이제 거꾸로 했네. 사기를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병이죠, 병. 그럼 병이 사기를 당했다면 당연히 갑이 선이 무고하실지라도 요 병은 써볼까요? 언제나 기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건 있어요. 취소권도 행사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하죠. 일단 누가 사기를 당한 거예요? 상할수를 따지지 않고 상대방이 사기 강박을 당했다면 상대방 취소권자는 취소할 수 있다. 본인의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습니다. 요건 좀 중요한 부분이고. 4번 갑의 지시, 요게 포인트네요.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라고 돼 있죠. 지시에 따라 요 지시에 따라서 을이 하자 있는 병의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에 하자의 존재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갑을 기준해서 판단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리 행위는 원칙은 대리인이 기준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 하나가 뭐죠? 아까 궁박. 그다음 두 번째는 지시. 요 지시, 특별한 법률 행위에 대해서 지시를 받으면 본인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5번, 매매 행위가 불공정 법률 행위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은 을을 기준해서 판단한다. X가 됐죠. 왜냐하면 궁박은 누가 기준이에요? 본인이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경솔과 무경험은 대리인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쪼개서 봐야 돼요. 두 개를 쪼개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요. 지금 요 7번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대리행위의 하자가 있다면 누구를 가지고 기준할 것이고 또 본인은 언제 또 기준이 되는지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만든 건데요. 전체적으로 요거 하나 정도 풀면 대리행위 하자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됩니다. 자, 그래서 7번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됐네요. 5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로 갑니다. 자, 8번은
권한을 넘는 이제 표현 대리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 중 틀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에 보니까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 기본적인 대리권이 없는 자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X. 원래 권한을 넘는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그 기본 대리권이 있는데 기본 대리권을 넘어서 행위를 했겠다. 이게 월권행위잖아요. 월권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써볼게요. 만약에 이런 거죠. 갑이란 사람이 을에게 자기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서 돈 1억을 빌려와라 하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상대방 병하고 가서 매매를 해버린 거예요. 매매를. 그럼 지금 여기 보면 알겠지만 기본 대리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 대리권이 없으면 이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일단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몇 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1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 틀린 걸 찾으라고 했죠, 여기. 이게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에 있어서 자, 월권행위와 기본 대리권이 자, 요건 중요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동점 또는 유사한 것 요거 요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정도 돼야 안 돼요? 이정 다를 이자 가능하다. 요것도 상당히 잘 물어보는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도 당연히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126조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이무대리, 법정대리, 사자, 복대리, 일상가사 대리권 모두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 대리도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5조가 있잖아요. 대리권 수요. 그 다음에 129조가 있어요. 대리권 소멸 후에 표현 대리. 요 표현 대리들이 권한을 넘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126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이 적용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당연히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5번에 복대리인이 선임이 없는 대리인에 의하여 선임된 복대리인이 권한도 당연히 기본 대리권이 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 그래서 권한을 넘는 복대리는 이무, 법정, 사자, 복대리,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 모두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는데요. 권한을 넘는 표현 대리는 조심을 하고 계셔야 돼요. 표현 대리에서 가장 메인급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9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9번.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자,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 토지 매매 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경우입니다. 틀린 거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매매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됨에 있어서 귀책 사유가 있는 자,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해야 되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효라는 것은 누구나 주장할 수 있어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귀책 사유 있는 자도 당연히 무효다라고 주장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무효를 주장하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조심하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됐다. 우리가 해제됐어요. 그러면 확정적 유효가 되는데요.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허가를 받으면 요건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지정해제. 지정해제가 되거나 세 번째는 재지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요것들은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확정적 유효가 되는 것은 세 개예요. 세 개. 하나가 허가를 받은 경우 소급 유효.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정해제나 재지정이 안 되는 것은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자, 3번의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자, 재지정을 안 했네요. 그럼 당연히 뭐요? 그때부터 요거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9번에 4번. 자, 허가를 받으면 매매 계약은 자, 일단 소급해서 유효가 되므로 허가 후에 새로 매매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소급 유효가 되기 때문에. 5번에
자, 사기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취소권자는 토지 거래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취소를 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적으로 무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뭐냐면 유동적 무효예요.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요거 있어요. 유동적 무효다. 그럼 유동적 무효라는 건 지금 허가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무효. 이거 무효라고 했어요. 그럼 허가를 지금 안 받은 거죠? 그래도 여기서 조심해야 할 건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계약금 반환이 돼야 안 돼요. 계약금 반환은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 해약금 해제라는 게 있잖아요. 교부자, 포기, 수령자 배액 상환한 거. 그래서 요 해약금 해제 요건 가능하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착오라든지 또는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그 계약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취소할 수 있냐고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요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 요 계약금 반환은 안 되지만 해약금 해제라든지 착오 같은 거 요거 취소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가능한 겁니다.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 지문은 중요합니다. 정리할 필요가 있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봐볼까요? 10번에 보면 이제 조건입니다. 마지막 문제. 틀린 것은 되어 있는데요. 자, 정지 조건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할 때 효력이 생긴다. 그 효력이 생긴다. 해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하면 소멸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의 조건이 미정이다. 조미정이죠. 조미정이라면 일반 규정에 따라 처분 상소, 보전 또는 담보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옳은 정답. 세 번째 해제 조건. 그 다음에 이미 성취했다. 이미 성취했다는 건 뭐죠? 기성 조건이잖아요. 기성 조건. 그러면 기성 조건이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무효가.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이렇게. 4번의 정지 조건이 자,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미 성취할 수 없다. 이게 뭐죠? 불능 조건이 되죠. 불능 조건. 그럼 불능 조건이 되면 어떻게 해요?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틀린 거죠. 여기는 뭘로 가야 돼요? 무효가죠. 그래서 부정행위 무효,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하고 만나면 무효, 해제 조건하고 만나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 반드시 숙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인데 요 3번, 4번 요것들 상당히 정리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선량한 풍속, 그 다음에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조건을 붙인다면 그 법률행위 전체, 전부죠, 전부. 전부가 무효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부가 무효다라고 하는 겁니다. 불법 조건이죠. 불법 조건은 전체가 무효.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 풀었습니다. 그럼 원래 우리가 민법 총칙은 1회부터 7회까지 지금 진도별로 해가지고 정리를 한 거잖아요. 70문제가. 그 다음에 요 8회 종합으로 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민법 총칙만 80문제가 여러분들한테 배정이 됐습니다. 그럼 80문제인데 실제 시험에서는 10문제가 문제가 나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80문제 정도 풀고 나면 민법 총칙은 자신감도 가질 거고 최소한 시험장에 들어가서 8문제 이상은 당황하지 않으면 풀지 않을까. 8문제 이상은 충분히 맞힐 거라고 봐요. 우리가 민법 총칙은 8문제가 목표치거든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